문자를 했어요. 제가 그날 너무 내가 놀라서 제대로 대화를 못한 게 너무 아쉽다.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대화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오다 가다 보면, 그때처럼 우연히 보면 이라는 뜻이었는데, 모르겠어요. 남자친구는 잘못 이해를 했는지,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저의 말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그 주 일요일에 차를 마시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. 남자친구한테서.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.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. 그냥 진짜 오다 가다 보면 보자는 거였지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. 아, 오늘 일이 있다, 요가 간다 하고, 뭐 오케이. 그러고 나서 한 시간이 1, 2주 지나고 났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아니면 언제 볼 건데, 남자친구. 너 남자친구 걔하고 대화하고 싶다며. 그러면 뭐 오다 가다, 근데 네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오다 가다 어디서 볼 건데, 그냥 연락해서 같이 얘기 나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어색할 수도 있고 잘못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해보자. 그때까지는 다시 사귀거나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.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, 그게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.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그냥 한번 해보자, 질러보자 하고 문자를 했어요. 차 같이 마실래? 그랬더니 좋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날, 그 일요일이었어요. 오후 한 4, 5시쯤 저희가 만나서 산책을 가게 됐어요. 근데 산책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습하고 걷기가 불편해요.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걷고 싶은 거예요. 대화가 끊이지를 않고 가니까.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고 어쨌고 저쨌고, 근데 그 남자친구, 제 남자친구가 그거를 다 이제 이해해주고 너무 저를 잘 알았으니까, 아, 너 힘들었겠구나, 아, 너 정말 많이 변한 게 보인다, 이런 얘기도 하고, 또 남자친구의 얘기도 해주는데 저만 변한 게 아니라 얘도 굉장히 성숙해졌더라고요. 원래 제 남자친구가 조금 그 불안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. 조금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내 인생 좀 망했어,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. 근데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지고 느긋해지고 더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서로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그 코어는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,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서로 그 부분을 공유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순간이 되게 내면이 통하는 기분? 진짜 좋은 집단 명상을 한 기분이랄까? 너무너무 좋았어요, 그 순간이.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, 또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차도 한 잔 마시고 와인도 한 잔 하고,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. 근데 제 발에 홈 앤 드라이라는 레터링이 있어요, 타투가. 근데 남자친구가 집에 왔더니 텍스트로, 문자로 홈 앤 드라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, 저한테. 이게 저희만의 인사이드 토크잖아요. 그리고 헤어진 지 이렇게 됐는데도 어쨌든 그 타투를 가지고 잘 들어갔어?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게 너무 따스우면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, 그리고 제가 얘를 너무 잘 아니까 이것이 어떤 일종의 플러팅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겠고,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합적이었어요, 그게.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, 아직 그렇게 우리가 막 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, 하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거를 알겠고, 너무 이 사람을 잘 알다 보니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도 알겠고, 설레기는 하지만 막 그렇다고 뭐 엄청 그 도파민이 폭발하는 건 아니고, 엄청 따숩고 그리운 감정도 들고, 너무 복합적이에요. 진짜 특별한 감정인 것 같아요. 특별한 순간이고.
그냥 완전 생짜 모르는 사람이랑 썸 타는 거랑은 좀 달라요. 그래서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보내고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뭐 어쩔 때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계속 이렇게 주말마다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꼭 봐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시간 되면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고 친구처럼 되게 그냥 그렇게 만남을 한 2번 더 유지했던 것 같아요. 2-3번 정도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흘러가는 대로 보는 거예요. 뭐 얘를 다시 만날까 어쩔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.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저희 엄마 아빠랑 다툼이 있게 된 거예요. 아빠가 아직도 제 타투를 싫어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외출을 할 때 저는 이제 한국 가면 부모님 집에서 지내니까 외출을 할 때 타투가 보이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뭐 이렇게 다 깐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. 내가 나이가 몇이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,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시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실까.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거드는 거예요. 아버지를. 그때 진짜 빡이 확 돌았던 것 같아요. 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종속시키고 싶고 나를 여전히 컨트롤하고 싶으시구나. 그때까지 제가 저희 전 남친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개시키기가 좀 그래 해서 밀어내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마음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었거든요. 뭔가 사회적인 선,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는 것을 하는 게 두려웠던 시절이란 말이에요. 그때까지는.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그렇게 제 타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. 나 이제부터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야. 내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충분히 잘 핸들링해 나가고 있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지지는 못할 망정 감나라 배나라야. 내가 원하는 정신적 서포트는 안 해주면서 왜 내 인생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야.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딱 그 순간 확고해진 거예요. 아, 내 인생은 정말 나의 것이구나. 그러면서 제가 친구를 만나게 됐거든요.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 막 했죠. 막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난 이제부터 진짜 내 멋대로 살 거야.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밤새 같이 놀고 수다 떨고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깨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옥상에 평상이 있는데 평상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. 친구랑. 근데 갑자기 불현듯 나 알렉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. 만나고 싶어가 아니라 만나게 될 것 같아였어요. 뭔가 계시처럼 그 태양을 보는데 갑자기 진짜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만나게 될 것 같아. 나 그럴 것 같아. 그럴 운명인 것 같아. 라게 된 거예요. 그 다음 주 다시 호치민에 복귀하고 나서 남자친구랑 연락을 했죠. 그래서 그 주말에 또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.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. 거의 뭐 고백이죠. 근데 그게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.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럴 것 같아? 라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날 데이트를 하고 그날 무언가가 되진 않았지만 약속을 했어요. 내일 또 보자고.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또 만나자고.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데이트를 했죠.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날 사귀었어요.
다시. 걔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서로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느 쪽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그냥 정말 이것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봤고 그게 딱 통하게 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그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. 한 8개월 정도 만에 다시 저희가 재결합을 하게 됐고 재결합을 할 때 제가 그 마음가짐이 그랬다고 했잖아요.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. 그동안에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나는 자유롭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남편도 있어야 돼.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재결합을 한 순간에는 사라진 거죠.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뭐야? 너의 파트너한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? 미래에 안정적인 것? 아니 그런 것은 아니야.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고 나의 깨달음을 존중해주고 그걸 응원해주고 나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나한테 중요한 것을 같이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나의 파트너야 라는 생각이 서면서 그러고 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. 얘는 똑같아요.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순간 불완전했던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. 물론 그동안 이 친구도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잘 맞았던 거죠. 타이밍이. 저는 진짜 한 번 헤어지면 계속 헤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. 한 번 관계가 끝났으면 그 사람들은 재결합을 해도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오히려 한 번 깨지고 나서 더 강하게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게 저희였던 것 같아요. 저희한테는 그 헤어짐이 서로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거고 그로 인해 다시 만났을 때 정말 큰 시너지가 있었던 거죠. 다시 만나고 나서는 물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. 얘가 나의 인생의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. 예전에는 싸우기만 하면 헤어짐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. 지금은 싸워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. 괜히 만났다. 뭐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. 인생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나서 인생을 배우고 저한테는 이 연애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매개체였어요. 제 삶을 완성시키는.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남자친구랑 싸우고 이럴 때 얘의 아쉬운 점을 봐요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싹티라고. 그러다 보니까 저를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물론 서운하니까 순간적으로 에잇 이렇게 하게도 되지만 생각을 해요. 내가 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사를 거쳐왔는가. 그 서사를 떠올리면 이 사람이 너무 귀해요.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의 다리를 건너왔는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. 우리가 정말 이 우주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관계예요.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재결합을 했을 때 그날 내가 그 아는 동생을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아는 동생과 그 클럽을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봤었던 그 남자친구 옆에 있던 여자분이랑 남자친구가 잘 돼가는 사이였다면 제가 그래서 홧김에 누군가랑 확 썸을 타가지고 다시 남자친구랑 만나지 않게 됐다면
우리 아빠가 타투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? 너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. 우리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.